내 친구는 남자친구가 이번에 강남에다가 뭐 집은 작긴 하지만 자기 집을 하나 뭘 샀나 봐.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 돼. 그죠? 맞아요. 그 말이에요. 보통 30대 남자분들이 30대 안 만나잖아요. 30대 남성분들이 30대 여자를 안 만난다. 안 만나요. 왜 기피를 하는 걸까? 같은 30대면 문화적인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안 만나려고 할까? 많은 남성분들에게 물어보죠. 왜 30대는 기피하십니까? 같은 30대인데. 근데 30대가 30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30대 여자들을 만났었을 때 그들에게 나오는 행동에 남성분들이 버거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 나이가 31, 32이 됐어요. 소개를 받았어요. 남자와 여자의 미팅 자리에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0대 때 친구의 소개팅을 나가면은 보통 어떤 얘기를 주로 해요? 뭐 좋아해요? 취미가 뭐예요?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보셨어요? 뭐 정말 간단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이대별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해야 하는 시점들이 뭔가 나이별로다가 있어요. 꼭 그 나이에 해야 되는 아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0대 여성분들은 결혼이라는 거를 좀 전제하에 깔고서 이성을 만나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괜찮아, 좋아, 뭐 괜찮은 것 같아, 우리 편하게 한번 만나볼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뭔가의 목적을 하나 가지고 이성을 만난다라는 거죠. 30대 남성분들이 30대이기 때문에 여자를 싫어하는 거는 단순히 이 이유 하나는 아니에요. 물론 30대 남성분들은 선택의 폭은 넓어져요. 20대도 만날 수 있고 30대도 만날 수 있어요. 30대가 5명이 있었더라면 지금 20대 5명까지도 포함해서 총 10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30대 남성분들은. 근데 이 넓은 폭 중에서 이 30대를 만났을 때 내가 이성 앞에서 면접을 보는 이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어느 직장 다니세요? 연봉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어디 계세요? 얼마를 모아놓으셨죠? 차는 어떤 걸 타고 다니세요? 차 앞에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 그 주차증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머 여기 사세요? 그러니 남자들이 30대 여자를 만날 때 얼마나 버겁겠어요. 30대 여성분들은 가볍게 남자를 만나려고 소개를 받거나 만나지는 않아요. 내가 나이가 앞에 3자리를 찍은 순간 여자들은 이제 결혼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내가 비혼주의야가 아니고서는.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자들의 비혼주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생각 한번 해보겠죠가 여자들의 비혼주의. 그래서 여자 나이가 30이 됐을 때 누군가를 소개를 받는다라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누군가와 내가 미팅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좀 알고 싶어. 어떤 거를 어느 직장 다니고 있고 연봉은 얼마를 받고 있으며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차는 어떤 걸 갖고 다니고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여성분들은 조금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내가 여자를 만날 때 어떤 느낌으로 나가요? 미팅할 때 보통 예쁘다, 좋으네. 남자들은 이게 끝이에요. 맞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내가 이 사람들을 과연 만나도 괜찮을까?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남자들이 이랬었는데 내가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내가 이 정도 양보하는 거 아니야? 여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뭐하러 이렇게 머리 아픈 연애를 뭐하러 해? 그럼 차라리 30대를 무겁게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30대 누군가를 만났어. 나랑 동갑내기 친구를 만났다거나 나보다 한두 살 어린 30대 여성분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랑 괜찮아서 교제를 조금 했어요. 1년이고 2년이 됐어요. 여자들이 입에서 나오겠죠. 오빠, 우리 결혼은 언제 해? 그러면 남성분들은요, 결혼을 하려다가도 뭔가를 막 이렇게 나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면 남성분들은 숨이 막힌대요. 힘들대요, 그게 되게. 내가 뭐가 마음이 내켜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쫓기는 듯이 여자가 막 뭔가 재촉을 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에 남성분들은 이제 자기 동굴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남성분들은 내가 얘가 너무 좋아. 나 얘랑 정말 꼭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20대 때는 너무 좋아. 그래, 그럼 우리 맨 땅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요거는 젊은 나이는 가능은 해요. 근데 30대가 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달라지냐면은 내가 사회생활의 경험도 조금은 있고 30대가 되면은 내가 스펙 쌓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지쳤어. 그러면서 연애는 뭐냐면은 내가 한 연애의 공간은 쉼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고 남성분들은 이렇게 내적으로다가 구조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일은 일, 연애는 연애,
그리고 본인 쉼은 쉼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데 여자들은요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쉴 수 있어. 이거는 복합적이게 가능한 것들이 여자들. 하지만 남자들은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사회에 나와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 일은 일대로 하고 있고 나도 쉬고는 싶어.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과제처럼 이루어지는 게 연애인 거예요. 근데 이 연애를 내가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전화를 해서 만날래? 만날까?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오빠 어디야? 왜 어제 전화 안 했어? 어제는 왜 늦게 들어갔어?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어제도 늦게까지 술을 마셨어? 이런 것들이 남성분들의 목을 억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30대를 만나서 일과 사랑과 쉼을 같이 내가 그래도 참으면서 하고 있어요. 1년이 됐고 2년이 됐어. 여자들이 오빠 우리 결혼해. 그 남자들은 이제 너무 힘든 거지. 만약에 준비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운운하기 시작해. 나 나이가 벌써 34이야. 나 35이야 어떡해.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 남성분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정말 가볍게 내가 에너지 소비가 되지 않는 젊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해서 30대를 좀 기피하는 것 뿐이지 물론 결혼할 때 나이가 많으면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생물학적 나이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내가 20대를 만나는 것처럼 되게 즐겁고 재미있고 이 시간이 나에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30대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면접을 보는 것 같고 내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이 심리적 부담감은요 남성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이요 30대 여성분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30대 여성분들의 나이보다 이 30대 여성분들의 조급함에 조금 더 꺼려하는 게 아닌가. 이 결국의 문제는 자기가 결혼 준비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남자 사는 사람이 문제를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늘 남녀 평등을 외쳐요. 하지만 이 평등을 외치지만 평등하지 않은 세계가 어떤 세계? 결혼의 세계? 그리고 군대. 여자가 무슨 집을 해요. 그래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죠. 남자들이 너무 진료하는 거잖아요. 너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정말 존경을 해줘.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들이 이미 집에서 엄마로부터 집안에서부터 어머님들이 아빠한테 하는 거를 많이 봐왔어. 받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을 것만 내 권리만 주장을 했어. 엄마들이 그거를 봐왔던 딸들이 야 너는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너 편안하게 살아. 이거를 이미 주입을 어머님들한테 너무 많이 받은 우리 딸들이 우리 30대의 딸들이 지금도 결혼시장에 와서 저는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평생 그 사람은 정말 존경을 할 거니? 그러지 않을까요? 참 어렵죠. 여자들의 그 화법 중에 남성분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려 말하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오빠 집 샀어? 집 있어? 오빠 돈 얼마 모아놨어? 그게 아니라 내 친구는 남자친구가 이번에 강남에다가 뭐 집은 작긴 하지만 자기 집을 하나 뭘 샀나 봐.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남자 입장에서는? 오빠는 왜 그게 안 돼? 그죠? 맞아요. 그 말이에요. 오빠 나는 그냥 강남은 아니고 잠실에서 너무 살고 싶은데 본인이 못하는 거를 왜 남자친구한테 그거를 의지를 하냐라는 거지. 본인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고 그 동네에서 살고 싶은 꿈만 있는 거지 필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못하면서 왜 남자친구한테 그거를 바래요? 그러면 진짜 운이 좋게 호구를 하나 물었어.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정말 강남에 집을 하나 샀어. 결혼을 했어. 그러면 결혼을 해서 그만큼 좋은 공간을 살게 해줬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또 맞은 거잖아. 평생을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오빠 이번에 가족여행을 어디를 갔대더라. 오빠 우리 애들은 영어 유치원 못 보내는 거야? 계속 바라죠. 바르기 시작하면 계속 바라는 거죠. 이 결혼 시장에 들어오시는 남성분들 중에서요 그런 남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가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친구가요 집을 꼭 강남을 살자고 해요. 신축 아파트 아니면 싫대요. 혹은 뭐 잠실에다가 꼭 아파트를 30평형을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집을 요구를 한대요 여성분들이. 털어먹으려고. 그럼 여자는요? 아니 그냥 혼수는 조금 한다고. 아니 우리 때도 안 그랬었거든? 집을 요구하거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집값도 비싸지도 않았었고 완불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었죠. 내 집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었었지. 근데 요즘에는 여성분들이고 여자 쪽의 어머님들이고 집을 남자가 해오는 게 너무나 당연시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어떤 여성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뭐 돈을 뭐 1억밖에 못 모아놨어요. 2억밖에 못 모아놨어요. 한 저 정도만 있으면 같이 전세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있는 여성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여성분들은 저는요 저희 집안이 50억이 되는데요. 보니까 50억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뭐 100억 정도 있어야지 그래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럼 집 뭐 해놓으셨어요? 저희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사셔갖고 저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거 부탁 못해요. 그럼 남자 쪽의 부모님들은 안 힘들게 그 100억을 모은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아닌데요. 이게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남자 앞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부담스럽지 않으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셔야 될까? 여자들이 전략 따위 필요 없고요. 그냥 본인의 객관화만 시켰으면 좋겠고 결혼이라는 이 문화 자체는 내가 신분 상승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성분들이 요즘에 결혼 진짜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차라리 내가 아기를 낳을 거 아니면 저는 차라리 혼자가 편해요. 진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한단 말이죠. 내가 여자로서 뭔가 큰 축복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결혼이란 제도가 아직까지는 남아있어. 여자들에게. 이거는 여성분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정말로. 근데 남성분들은 내가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 몸을 시댁에 받았어. 제공을 받았어. 이거는 남성들의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축복을, 이 장점을 잘 살려보자는 거야. 나는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그러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에 내가 너무 힘들면은 여자들은 핑계라도 하나 뭐 될 수 있어요. 오빠, 나 입덧이 너무 심해서 회사를 못 다니겠어. 뭐라도 핑계거리를 하나 만들어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한테 내가 만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최소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예의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리를 안 지키면서 자꾸만 뭔가를 내 권리를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 들어서도 애기 출산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남자들의 이 폭은요 더 넓어져요. 지금 서양권에서는 뭐 20살, 30살 차이 나는 남자와 여성분들 결혼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한국 문화가 아직까지는 지금 되게 많이 오픈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다가 10살 차이, 20살 차이 결혼도 지금 막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남성분들은 시장이 더 넓어지는 거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신체적인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결혼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진짜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커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엄마들부터도 우리 딸이 대단한 딸이라면 내가 그래도 인정을 하겠는데 딸장 살려고 하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내 딸이 세상에서 너무 귀한 거야. 본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 본인의 가정생활이 너무나 불만족스러워. 이 불만족스러운 거를 딸한테 전가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한테 대리만족을 하는 거야. 딸을 이용해서 본인도 같이 한번 얻어 타려고 그래.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어머님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 딸이 대단하지도 않아. 특히 꼭 그 아나운서분들 유명하지도 않아 아나운서분인데 우리 딸이요 이재용하고도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는 나도 가서 하면 돼요. 그렇다고 이재용이랑 결혼시킬 거야? 아니잖아요. 인터뷰했다고 무슨 자기 딸이 뭐 1000억대 아니면 안 만나네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막 진짜 병 올 것 같아요. 혈압 올라. 병 이미 왔어 지금.